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는 것, 아니 거의 모든 것이 있는 서울. 제가 보고 싶은 공연이 있다던가 보고 싶은 전시회가 있다던가 이런 거는 대부분 서울에서밖에 안 하더라고요. 일자리나 그런 것만 봐도 일단 지방이랑 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서울에서 살 수 있을 만큼은 살아야죠. 다시 태어난다면 무조건 서울이죠. 애매한 지방일 바에는 서울인 게 나은 것 같아요. 쇠퇴를 거듭하던 지방은 지금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 갚고 대구 갚고 취직 따라 다 갚고 너는 할머니 혼자 사다 죽어 빈집에. 요 농가 전부 빈집아이가 저기 있자 전 빈집이다. 그 안에 2층 집까지 빈집이라. 굉장히 흉물스럽게 보이시죠? 우리 군위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던 군위병원이었습니다. 30년 지나고 나면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들이 소멸 위험 단계로 진입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절박한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장소, 동네, 마을, 골목, 작은 지역 사회에서 오히려 지금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 아이를 그냥 지금부터 지방을 살릴 해법, 낯설고도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까? 아, 예,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여기 앉으세요. 네. 아이고. 성사를 못 보고 여기가 그 옛날에 누군가한테 추억이었던 공간일 텐데 학교잖아요. 근데 지금 폐교가 됐네요. 근데 진짜 나는 여기 딱 들어오면서 우리 때는 초등학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죠? 그 세대? 저도 국민학교를 국민학교였는데 한 반에 그때도 이 정도 크기였나? 60명, 70명이 우리 한 반이었어. 내가 뭐 68번 이렇게 될 때도 있었고 2부제로 학교 운영이 됐는데 이 안에 그렇게 많은 애들이 살았나? 내가 지금 보니까 그 많던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간 거죠 지금? 그러게 다 네? 도시로. 예, 이 시골 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이 커서 다 도시로 가고 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이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고 그래요. 초중고 폐교도 문제인데 이제 대학도 문제예요. 대학도 예전에는 뭐 들어가기 바빴고 취직만 시키면 됐는데 이제는 들어올 학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당연히 애들이 줄어드니까 대학에 가는 애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지금 폐교 위기에 몰린 상황이어서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20년 전만 해도 일본도 같은 문제를 겪었어요. 시골이나 농촌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거죠. 이걸 일극사회라고 하는데 일본의 젊은이들이 도쿄로 몰려가면서 지역이 붕괴됐거든요. 우리도 지금 젊은이들이 20대의 경우 한 7만 명 연간, 30대의 경우 한 16만 명 정도가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인구 유출로 인해 가지고 지역이 활기를 잃게 된 거죠. 제가 사실 충남 서천에 2016년도에 내려갔는데 서천군 인구가 5만 7천이었거든요. 지금 5만 2천입니다. 그 몇 년 안에 청년 인구가 확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지 않을까. 오죽하면은 지금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가 특정 지역 얘기가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라고 하니까 어쨌든 큰 문제예요, 진짜.
산과 들이 어우러지고 그 아래 아담한 집들이 옹기종기 자리 잡은 마을. 언제 찾아가도 따뜻하게 품어주는 우리네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고향의 모습을 기대하며 6년 전 귀향했다는 손경희 씨. 이제는 이 일도 손에 익어 어엿한 양봉인이 다 됐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익숙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마을에 쌓여가던 빈집이 흉물스러운 폐가로 변해 방치돼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이제 이 집은 비워진 지가 한 20년 정도 되지. 한 20년 정도 되니까 이 잡초도 이마에 무성해져 버리고 이 집도 참 생각하면 참 아련한 먼 옛날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일가구 전부 다 형제 학렬이고 그러니까 이 방에 와서 많이 놀고 많이 그랬어요. 놀고 옛날에는 참 재밌게 놀고 했는데 요즘은 뿔이 다 흩어지고 없어요. 그리운 이들과의 추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거미줄과 잡초만 무성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뭐 대학 공부시키러 가면 다 대구로 나가고 타 지역으로 다 나가야 되거든. 공부하러 나갔다가 그러면 안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이제 다 빈집이 되고 여기도 말고 또 빈집 또 많아요. 떠나는 이는 많은데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 곳. 고향은 그렇게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논밭이 상당히 많은데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옆에 한번 잡초 보세요. 잡초 보세요. 이 좋은 밭들 잡초를 이렇게 키우고 이제는 밭을 일군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군위군의 다른 마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사람 어떡하이? 내 이따 안 나가면 사람 구경 뭐 한다. 원해하고 말하고. 마을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다는 박이조 할머니는 옆집과 뒷집이 빈집으로 또 폐가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살고 있습니다. 요 밑에 요 집 저거 요 발이 내 손가락 끝에 요 집도 빈집이고 이 집도 저 집은 우리 시동생 집인데 시동생 여카마 2살 된 것도 그래 다 죽었다. 영감한 많이 다 죽었다. 아들은 저 멍어 있고.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많은 마을. 그래서 살던 이가 세상을 떠나면 바로 빈집이 되고 마는데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젠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행정청사가 있어 군위군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군위읍. 읍내라지만 거리에는 활기가 없고 마주치는 행인들은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만 늘다 보니 전국에서 가장 늙어버린 지역이 됐습니다. 나이 들면 아픈 곳이 많지만 지역 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었던 병원은 문을 닫은 채 6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전통시장 특유의 왁자지껄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자 세겠다. 손님 구경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이건 시장 잘 됐죠.
근데 지금 사람 없어요. 10도 안 나와요. 8시 10분 차에 보면 한 10사람 할매들 한 5사람 병원으로 가고 한 5사람 콩나물 500원어치 미래 사가가고 뭐 그러다가 몇 사람 나오면 그것을 끝나버려. 장사가 되지 않으니 일찌감치 철수하는 상인들도 많습니다. 요새 장사 되나요? 뭐 젊은 사람들 다 나가고 장사 한 개도 안 되더라. 요새도 젊은 사람만 있으면 좀 되는데 다 나가고 어떡해. 그냥 꼴꼴 할머니들 다 죽고 없어. 이제 우리 죽을 차례인데. 사람이 없다. 사람 죽으니까. 좀 노인들 뿌이잖아요. 젊은 사람이 있어야 살수 되는데 노인네들은 살수 올 일이 없거든요. 지자체에서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유치에 성공한 군위군. 예전엔 공항을 기피 시설로 여기며 반대 여론도 많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사실 이 군공항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소음 피해를 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위군이 적극 나서서 유치하게 된 것은 이 통합 신공항 유치로 인해서 좀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면은 우리 군위군은 그걸 마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 이 농촌에 지금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그만큼 절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 전국 228개의 시군구 중 105개나 된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보다 한 12개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3곳 정도, 40%가 조금 넘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전체 시군구 중에서 46%가 넘는 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또 진입한 거니까요. 아마도 이제 내년 초나 이 정도 되면 이제 50% 절반이 넘는 곳이 아마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지방 소멸의 문제를 볼 때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아주 뭐 인구 규모가 작은 농어촌, 낙후되는 그런 지역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부유함의 상징 요트,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고층 빌딩 숲. 어딜 가나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은 풍경을 자랑하는 곳, 부산. 부산의 화려한 도심 속에는 산비탈 면을 따라 전쟁과 피난의 역사가 자리 잡은 곳. 한때 부산의 부흥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낡은 마을이 있습니다. 요 줄 안 올라왔나? 요 농가 전부 빈집아이가 저기 있자 오른편으로 내려가면 저 빈집이다. 그다음 2층 집까지 빈집이라. 골목 사이사이 곳곳이 빈집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내부는 폐허나 다름없는데요. 동물의 사체까지 방치돼 상상을 초월하는 악취가 납니다. 이런 빈집에 둘러싸여 사는 주민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언집 들어가는데 놔두고 가버리고 이러니까 썩어가지고 냄새가 더 나는 거라. 속상하도 좋고요. 내 집도 아니고 내가 뭐 돈이 있어 내가 치울 것도 못 되고. 장마가 시작되자 빈집은 위험지대로 변합니다. 자풀과 쓰레기 때문에 하수구가 막혀 침수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비가 이제 오니까 뭐 하루 종일 구멍이 뭐 남이 살던 집을 알 수가 있나? 아 이게 뭐 하루 종일 만들어야 돼.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빈집이 생기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빈집 있으면 뭐 같이 뭐 그냥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바로 옆집도 빈집이고 밑에 집 빈집 또 옆집 빈집 그 빈집 한 집이 생기면 뭐 어느 순간에 뭐 그냥 다 옆집이 다 순식간에 빈집이 돼 있더라고요. 한 번씩 여름에 방역하러 다니면서 보면은 한 해가 다르게 빈집 늘어나는 거는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산 도심 한복판에 빈집이 이렇게 많이 생겨난 이유는 뭘까요? 한신에 살 때는 방 하나 부가 해도 인구가 많았는데 이제 뭐 돈 벌어갖고 젊은이가 아들 키운다고 공부시키도 다 보내보고 빈집 천지지 뭐. 전시 고양이 집 아이가. 영도구의 산업 기반이었던 조선업이 쇠퇴하자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마을에는 빈 집과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산업의 쇠퇴와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한 도심. 이는 영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부산광역시만 해도 영도, 동구, 중구, 대구광역시는 서구와 남구, 광주광역시에서는 남구와 동구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20-30년 지나고 나면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들이 소멸 위험 단계로 진입할 겁니다. 결국은 지방 소멸 위험이라는 건 우리나라 전체의 쇠퇴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지역의 대도시,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 옆에 또 그 일하는 수만 명이 일하는 사람들이 또 소비하고 거주하는 대도시를 만들어왔던 그런 어떤 공간 구조의 선순환 관계가 이제 깨져버렸기 때문에 국가 전체 이제 경제 활력에도 이제 져야 될 것이고 결국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제 고립되는 거, 인구의 섬처럼 이제 고립되면서 후퇴하면서 모여들어서 거기서 점점 더 이제 쇠퇴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게 걱정이 됩니다. 지방이 쇠퇴하는 동안 수도권은 점점 몸집을 키워갑니다.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은 건국 이래, 아니 단군 이래 처음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흡수해버렸죠. 경기도의 한 자동차 썬팅 회사. 동희 씨는 경력 6년의 썬팅 시공 기술자입니다. 경북 봉화에서 나고 자라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온 서울 이민자죠. 원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도 방송 일을 좀 해볼까 싶어서 왔었는데 그 방송국 조연출로 받는 돈으로 서울로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일단 제가 방을 구하려고 했을 때 제 월급은 80만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근처에 제일 가까운 고시원에 나름 창문이 있는 방은 월에 45만 원 정도여서 뭐 생활비 뭐 제가 내야 됐던 뭐 보험이나 무슨 핸드폰비를 제외하면 저는 좀 남는 게 없어서 좀 많이 힘들었죠. 이게 보통 이걸로 많이 하죠.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이 자력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에 서울살이의 벽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동희 씨의 선택은 다시 지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서울이 고향이었다면 지금 방송 일을 계속 했을까요? 당연히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서울에 지하철도 잘 돼 있으니까 제가 서울 안에서 어디서라도 살았다면 그냥 뭐 금전적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열심히 했었겠죠. 서울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지방에서 태어난 것보다 이렇게 직업 전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서 이미 한 발 앞서가고 있다. 작은 원룸이지만 서울살이 6년 만에 간신히 마련한 반전셋집. 이젠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다시 집을 구해야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도 힘들지만 목표는 여전히 서울입니다. 일단 서울에서 살 수 있을 만큼은 살아야죠. 자녀가 태어나고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지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직업이든 뭐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지내게 해주는 게 맞다. 며칠 뒤 동희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동희 씨는 주말마다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전세 매물 좀 알아보러 왔는데요. 네. 빌라나 아파트 한 투룸이나 이 정도로 저희 금액은 한 2억 5천 정도인데. 지금은 물건이 없어요. 사장님, 저희 전세 매물 좀 보려고 하는데 혹시 2억 5천 선에 이쪽에는 지금 1억 5천짜리 넓은 건 없어요. 한 3억 2천 정도 줘야 투룸. 그것도 아주 넓지는 않고 한 14평? 14평이요? 3억짜리가 괜찮아. 3억이요? 네, 이거는 신축 첫입주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세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릴 뿐 오늘도 성과는 없습니다. 282에 15. 이거 근데 5층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5층.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저으로 난 돌아가야겠어. 힘든 건 모두가 다를 게 없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뿐이야. 약한 모습 보여서 미안해. 네, 상당히 심각한데요. 네. 저는 고향이 충북 청주고요. 초중고등학교를 이제 청주에서 나왔고 대학을 충남 천안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청년 창업을 한 이제 사업 주로 있는 곳이 충남 서천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만 있다 보니까 이 지역 위기라던가 이 지방소멸 문제를 굉장히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소멸되고 있고 지방 산업들이, 지역 산업들이 많이 쇠퇴되고 있고 또 젊은 인구들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너무 아깝거든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방에 있는 분들도 행복하지 않고 또 지방을 버리고 서울로 온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구나. 굳이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 손발이 아프면 몸이 전부 다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전부 다 아프다고 생각하고 지역도 살리고 서울도 살리는 그런 균형 잡힌 해결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보면서 약간 폐허 같은 느낌 막 들어서 그 체감은 없었어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듣고 공감은 했지만 체감은 없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다고 내가 사는 도시가 또 그렇게 행복할까? 지방에 있는 저 청년들이 희망하듯이 도시가 그렇게 행복할까라고도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전쟁하듯이 살고 있고 외롭고 고립되고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푸념조차도 넌 그래도 서울에 살잖아. 네. 이 질문 앞에 또 할 말을 잃어요. 네, 어쨌든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그 지역에 사람이 빠져나가면 빈집이 생기잖아요. 근데 전국적으로 이런 빈집이 147만 호나 됩니다. 이 빈집들을 방치하게 되면 도시 사람들도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그 빈집으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비용을 분담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고비용 사회가 되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시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정혁 씨가 그런 실질적인 사례를 만들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지방에 살면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젊은이들에게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지역 재생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이제 제 소셜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을 경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매력을 젊은 층들에게 알리고 또 이 젊은 층들이 이 매력을 남게 할 것인가, 매력을 남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충남 서천에 있는 한삼면이라는 1500년 역사의 모시와 소곡적인 고장에 도시 청년들을 살아보게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해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참여하는 친구들은 다 거기에서 뭔가 도시에서 살아보고 직장도 얻어봤는데 이게 답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대부분 오는 것 같아요. 약 15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은 정착해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한 20명 정도가 주소지를 이전할 정도로 빠른 결정을 했고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고 여기서 직장을 얻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63명 정도가 여기서 이제 그 정착을 하기 위한 모색을 하고 또 창직을 만들어가는 친구들을 봤어요. 지방 소멸 문제는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정부도 균형 발전이니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썼지만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도 많이 공부들을 하고 많이 적용해 보려고 했는데 뾰족수가 없어요. 왜? 답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동네에 사람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장소, 동네, 마을, 골목, 작은 지역사회에서 오히려 지금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폐교를 지키면서 동네를 다시 일군다든지 작은 동네 마을 기업을 했는데 이게 우리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된다라든지 또 동네 사람들이 함께 살자고 논의하면서 이 공론장이 민주적으로 잘 발전하면서 오히려 주민자치에 아주 성공적인 사례를 만드는 그야말로 마을 민주주의 사례를 동네에서 만드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동네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원도 정선군에 자리한 작은 산골 마을. 이곳에 가면 아주 특별한 호텔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마을 호텔입니다. 어서 오세요. 모시는 호텔입니다. 아담하지만 호텔답게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여기 할인 카드인데요. 마을에서 우리 조합원이 운영하는 상점에 가시면 10%씩 할인해 드려요.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가장 큰 특징은 마을 골목에 있는 가게가 모두 호텔 부대 시설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마을 전체가 진짜 한 호텔처럼 돼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특색이 또 다르고 여기는 아이들과 함께 왔을 때 진짜 편하게 잘 놀 수 있는 것 같아요. 호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60, 70년대 석탄과 함께 번창했다가 탄광이 문을 닫자 급격히 쇠락해버린 폐광촌. 그러나 마을을 포기하지 않았던 주민들은 힘을 모아 오래된 집을 고치고 골목을 가꾸고 마을을 호텔로 만들어냈습니다. 내 집만 가꾸고 옆집에 죽으면 보기 싫죠. 그죠? 그러니까 안 해. 그거 보기 싫으니까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뭐니꺼 내꺼 할 거 없잖아. 이 동네에서는 서로 그저 가까가면 살지 뭐.
쇠락한 산골 마을의 희망이 된 호텔은 평범한 이웃들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입니다. 부산 영도구 봉산마을. 골목 곳곳에 넘쳐나는 빈집으로 고통받던 마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 단장을 마친 빈집은 아이디어가 빛나는 청년들의 창업 보금자리가 됐는데요. 이곳은 배를 직접 만들고 해양 레저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빈집을 고쳐서 공간이 필요한 청년에게 빌려주는 일종의 빈집 재생 실험을 시작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모여서 여기를 활성화 공간을 만들고 다른 공간도 빈집들 자체를 좀 개발해서 여럿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멋들어진 도예 작업실이 나오는데요. 온갖 쓰레기가 쌓여 악취를 풍기던 빈집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멋진 테라스가 있는 집도 생겼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칵테일 제조가 한창인데요. 빈집에 입주한 청년이 문을 연 작은 칵테일 가게입니다. 주민들이 개업 첫 손님이 돼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첫 손님이래. 네, 오늘 저녁 첫 손님이세요. 진한 같은 느낌이 나니까요. 그죠? 따끔하신 탄산 톡 쏘는 맛과 상큼함.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빈집들이 많이 생기고 뭔가 텅 빈 느낌에 조금 걱정도 돼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장사를 한다고 오픈하여 주시니까 저는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 굉장히 환영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같이 좀 지내고 보면서 어른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가족처럼. 노인들만 보이던 마을 골목. 이제는 청년이 인사하러 다닙니다. 안녕하세요. 이 뒷집에 예. 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우리 너무 시끄럽게 많이 했죠. 아유. 장사하려고 하면 어쩌나 장사를 번창하고 사람을 줘서 동네 그래 살지. 커피 마시러 놀러 왔어요. 커피도 한잔 모야지. 맥주도 한잔 하러 오시고. 안녕하세요. 어쩌든지 대박 나갔구만. 충남 서천군 한산면.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한산모시와 1500년 전통의 소곡주로 유명한 곳이지만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소멸 위험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노인들만 눈에 띄던 마을에 청년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손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손목 안쪽이 바깥쪽을 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남들은 한창 일할 시간인데 한가로이 요가 수련을 하고 있는 청년들. 그 사연이 궁금하네요. 저뿐만 아니라 요가하면 한 달 살기, 유튜버로 한 달 살기, 웹드라마 하면 한 달 살기, 사진 찍으면 한 달 살기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한 달 살기 체험을 하러 왔다가 이곳에 정착해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청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천 3기 수락교처럼 비슷한 청년 공동체들한테 다른 지역으로 견학 가서 좀 사례들도 공유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의 지점들을 좀 만들어가는. 각박한 도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온 마을을 학교 삼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청년들.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꾸려 소멸해가는 마을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캄캄한 마을에 환한 불을 켠 청년들로 마을은 활력을 얻고
청년들은 마을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되니 이제 소멸이 아닌 소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가지는요? 박수. 청년들의 도전이 정말 기대되네요. 젊은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그런 전통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랑 뭔가 접목돼서 뭔가 새로운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을.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뭔가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들도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커피를.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향도 아주 뭐 진한 게 아주 막 지기네. 아, 맛있는데요, 아주. 난 아까 그 고한 마을 호텔 내가 사실은 그 내일 거기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현장 탐방 예약 다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를 했는데 화면에서 보니까 아 너무 반갑더라고.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객실이 너무 깨끗하고 동네가 너무 정겹고. 아 그런데 진짜 한 열흘 동안 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너무. 그 고안 18번가 가면 그 옆에 조그만 재래시장이 붙어 있어요. 거기 가면 멸치국수가 맛있습니다. 마을 호텔이 기존의 개발 시대에 나온 콘텐츠와 달리 굉장히 일종의 그 사람 친화적인 휴머니즘적인 그런 컨텐츠들이 생성되면서 경쟁력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골목을 재생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바뀐 것도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광 시절에는 광부들이 살던 곳이었으니까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카지노가 늘어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긍심이 없는 동네였는데 지금은 그런 탄광이라든지 카지노와 전혀 무관하게 지역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거쳐가는 그런 좋은 관광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 재생이나 골목길 재생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삶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영상이 너무 처음에는 조금 막 우울하고 막 심란했는데 그 영상을 보고서는 다시 또 이렇게 마음이 희망이 생기고 결국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 싶고 스스로 자원을 이웃들과 협업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나는 행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행정은 자원도 있고 그다음에 조직도 있고 또 행정이 나서면은 관심 없는 주민들도 이건 좀 공공적인 건가 봐. 나도 좀 관심을 가져볼까?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행정이 잘해야 되는데 진짜 저는 행정 중에서 저는 지방정부, 중앙정부는 너무 멀어요.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지방정부 중에서도 기초정부, 시군구는 자기 관할에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진짜 손바닥처럼 보고 있고 다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군구 정부가 동네를 잘 보고 주민의 호흡에 맞춰서 지원하는 거 이게 진짜로 중요한 것 아닌가. 강원도 최전방 접경지의 자리에 개발이 더딘 소멸 위험지역. 이곳에 화천 사람들의 자랑 화천학습관이 있습니다. 방과 후 기숙사 학원으로 운영되는 학습관은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천군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 수준이 대도시 못지 않습니다. 이런 동기, 취지, 목적, 이하, 논문. 명문대학 합격률도 높아 학습관 선발 시험을 치를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좀 감히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건데 우리 하천학습관이 서울에 있는 웬만한 교육특구, 목동이나 대치동 정도의 수준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 정도는 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타고난 아이의 학업적인 어떤 자질이나 역량은 아무래도 인구가 적으니까 작을 수밖에 없죠. 파이가 작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부스터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끝은 갈 수 있지 않나, 여기 내에서도. 학습관 출신인 승범 씨는 올해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 합격했는데요. 집안에 대학생이 둘이나 있지만 등록금도 기숙사비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화천군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이죠. 지금 대학생 아이들은 보통 1년 한 2,000, 2,500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숙사비하고 아이들 그 학비 그런 정도 지원받고,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이라 없지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아이들 교복비, 기숙사비, 뭐 급식비 또 많은 그 이외에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인구 유출로 인한 소멸 위험을 막기 위해 화천군이 고심 끝에 선택한 것, 파격적인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는 않나 해가지고. 꼬맹이도 아직 애기들이다 보니까 입맛이 저번에 뭐 코다리가 나오고 물김치가 나와서 본인이 좀 안 좋아하는 음식이 좀 나와서 안 먹었다고 하는 말들이 좀 있어서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학교 자체에서 텐트를 다 빌려서 마당 운동장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 정책은 주민과 소통하여 수정되고 보완됩니다. 저희 경우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원하는 것, 학부모든 아이들이 제안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제안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구도심에는 노후주택이 많은데요. 그중에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태풍이 불고 막 장마가 지면 여가 비가 많이 새고 갖고 조미가 젖을 정도로. 지붕뿐만 아니라 집 곳곳이 보수가 시급합니다. 점검 결과 지붕과 창문을 교체하고 단열재를 보충하기로 했는데요. 이 문을 우리가 다시 철거를 하고 그 하이샷이 창이에요. 하이샷이 그 창으로 해가지고 다시 제작을 해서 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공사를 진행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 전주시였습니다. 전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120가구를 선정해 무상 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주거권이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복지 정책입니다. 아주 나로서는 그냥 너무나도 그냥 반갑고 고마울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주거 불편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노인 가구의 수리 요청이 많은데요. 싱크 수준이 지금 누수가 된다고.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이라 손볼 곳이 많지만 혼자 사는 데다 형편이 어려운 할머니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해피하우스가 있어서 다른 사람 몰라도 난 참 감사해요. 진짜 고마워요. 왜 그렇게 감사하세요? 아이 없는데 와서 이렇게 돈도 안 받고 와서 수고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냐고요. 그러면 와서 오는 출장비만이도 2만 원씩인데 와서 고치고 그러면 30만 원 그렇게 달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이제 편하게 지내겠습니다. 예, 계세요. 예. 아이고 고마워요. 저는 이제 곧 아이가 출산하거든요. 언제요? 네. 언제 나와요? 1월에 나옵니다. 얼마 안 남았네. 화천 사례를 보면 제 아이를 그냥 데리고 저기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어떤 교육에 대한 인프라 시스템이 지방정부가 문제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화천 사례를 보면서 놀랐는데
화천이 서울을 따라가는 행정을 해가지고는 화천이 달라질 수가 없겠죠. 모두 서울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서울처럼 건물을 짓고 다리를 놓고 이런 하드 예산을 쓰던 것을 오히려 주민들의 삶, 특히 아이 교육 문제라든지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다 더 돌려서 사회적 약자들 잘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서울보다 더 높은 건물을 세우고 다리를 더 많이 놓지 않아도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더 느긋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끌어당겨서 지역의 인구를 유지하고 지역 발전하겠다는 그 지역 운영 철학 이런 것들이 지방 정부에서는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주거 전주시 사례를 보면 그 열악한 곳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은 취약계층인데 개인이 그런 걸 다 수리비를 부담하기에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곰팡이나 아니면 뭐 이런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하수나 이런 거 시설을 다시 하기에는 비용적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주거에 투자하는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방 정부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하면 제 생각에 삶의 질이 확실히 높아질 거고. 요새 그 자가격리 어디서 해요? 집에서 하잖아. 학교 못 가는 아이들 보면 집에서 다 하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방역의 최전선이기도 하고 진짜로 집을 가족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가 투자를 하는 거는 진짜로 필요한 일이고 지금 시대에 딱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전주는 진짜로 되게 그 시대를 보는 것 같아. 시대를 보고. 마을을 시작하는 사람은 한두 명의 꽂힌 사람들. 이걸 우리가 오지라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름에 이 폭이 너무 잘 자라서 마을에 막 가판들이나 막 가리고 하니까.